쇠장을 꾸밀 때는 우리 동네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중에 횃대의 역할은 뭐냐면 그 길이에요, 길. 오늘은 쇠장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. 우선은 쇠장을 세팅하기 전에 내가 어떤 크기의 쇠장에 어떤 종류의 앵무새의 용품을 세팅을 할지를 먼저 잘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. 저는 우선적으로 모란 앵무새를 기준으로 쇠장을 세팅하는 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. 제가 모란 앵무새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쇠장에 용품을 세팅을 할지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. 저는 오늘 날림장, 조금 대표적인 쇠장이죠. 날림장이라는 쇠장의 용품을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날림장뿐만 아니더라도 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요. 이 용품의 용도와 이 용품의 방향성들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우리 집 쇠장을 한번 꾸며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날림장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가로로 넓은 쇠장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것들이 조금 횃대 위주의 제품들이 조금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로프 횃대 같은 걸로 경로를 조금 만들어 주시고 이런 방향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날림장의 세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쇠장을 세팅할 때 우선 저는 횃대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발톱가루 횃대를 저는 한 2개 정도를 좀 세팅을 해주는 편이에요.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 쇠장에는 너무 맨들맨들한 부분밖에 없다 보니까 새들이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한데 발톱가루 횃대 하나만 세팅했을 경우에 그 위치, 특정 위치에 꼭 반드시 가야지만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요거를 조금 양쪽, 그러니까 균형 있게 양쪽으로 하나씩 좀 설치를 해주는 편이에요. 그래서 저는 오늘은 보자. 요런 조금 화산석으로 된 발톱가루 횃대랑요, 스텐 재질로 된 발톱가루 횃대 2개를 이용해 가지고 세팅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. 또 날림장에는 기본적으로 먹이통이 2개가 달려 있습니다. 근데 저는 가급적인 먹이통 같은 경우에 한 4개 정도를 세팅을 해요. 왜 그러냐면 물밥뿐만 아니라 간식통과 여분통을 반드시 하나씩 저는 좀 더 세팅을 하는 편이에요. 요거는 좀 선택사항이신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한 개씩 더 추가로 세팅을 해준다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작은 반달 모이통 이렇게 하나를 추가로 같이 세팅을 해줄게요. 그리고 여기서 횃대들, 나무 횃대들을 한 2개 정도 추가로 세팅을 해줍니다. 저는 좀 횃대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이따가 뭐 정확하게 제가 설치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횃대는 우리 길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많이 세팅을 해가지고 새들이 좀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저는 좀 도와주려고 하는 편이에요. 이렇게 오시고요. 그리고 오징어뼈와 그리고 미네랄 블럭 같이 설치해 줄 거고요. 이 오징어뼈는 그냥 단독으로 설치했을 때 조금 사용하기 불편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오징어뼈를 걸 수 있는 제품까지 같이 세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좀 장난감은 지금 당장 달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분도 항상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. 장난감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요거를 하나를 장난감 달아줬어요. 근데 처음에 한 1, 2주는 잘 갖고 놀아. 근데 조금 반 정도 부신 다음에 질려버리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냥 장식품이 돼버릴 수 있어요. 한 1, 2주 있다가는. 그런 걸 저는 좀 예방하기 위해서 장난감도 한 2-3개 정도, 한 3개 정도를 구비하셔가지고 저는 한 일주일 단위로 좀 바꿔줍니다. 바꿔주기 때문에 장난감도 보면은 저는 모란 앵무새 쇠장을 조금 세팅을 할 거다 보니까 종이가 조금 많이 들어있는 장난감을 선택을 할게요. 이런 식으로 이런 장난감 이런 거나 보면은 이런 거, 그리고 뭐 이렇게 수세미 같이 달려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장난감 3개 정도 세팅을 해줄 거예요. 그리고 침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택사항이신데 저는 그래도 조금 그러니까 환경 적응을 한 다음에 좀 침대는 좀 넣어주라 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는 편이에요. 왜 그러냐면은 앵무새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컨디션이 나빠지면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따뜻한 곳을 찾게 되거든요.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침대가 달려 있으면은 침대 안에 들어가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저는 조금 너무 처음에는 안 달아주시는 게 좋아요. 너무 처음에 달면은 은신처가 돼버리기 때문에 조금 커 올라온 다음에, 새가 조금 커 올라온 다음에 그때 이제 달아주시는 걸 추천드리고, 저는 오늘은 침대도 하나 같이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침대 밑에 저는 평상도 하나 같이 달게요. 요거는 뭐 사실 선택사항입니다. 이렇게 용품은 준비해봤고요. 이렇게 횃대, 그리고 장난감, 그리고 침대, 평상, 사다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제품만 가지고 이제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설명드릴 건 쇠장을 꾸밀 때는 우리 동네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 집 주변으로 동네를 만든다.
그 중에 횃대의 역할은 뭐냐면 그 길이에요, 길. 내가 예를 들면 식당, 우리 집에서 식당까지 가려면은 길을 걸어 가야 되잖아요. 그 길을 만들어주는 게 횃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 집에 있는 새들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은 벽 타고 막 다니거든요. 그게 왜 그러냐면은 A, B 장소에서부터 B 장소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 벽을 타고 이동해서 가는 거거든요.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은 벽을 타고 이동을 하다 보면 날개가 이렇게 창살과 창살 사이에 끼어가지고 부러지거나 다치거나, 그리고 깃털들이 이렇게 창살을 훑고 지나가면서 깃털이 망가질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만들어준 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저는 새장을 세팅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휴식 공간에서부터 먹이통까지 가는 길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이제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우리 식당을 한번 차려볼게요. 앵무새 새장에서 식당은 뭐냐면 요 바로 밥통입니다. 밥통, 먹이통. 자, 우리 먹이통은 요 새장 같은 경우는 위치가 여기에 있죠. 우리 먹이통을 여기다가 이렇게 식당을 이렇게 양쪽에다가 차려줬습니다. 그러고 나면 식당을 차려줬고요. 우리 식당에서 밥 먹으려면은 앉아서 편하게 먹어야 되잖아요.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밥, 먹이통 앞쪽에다가 횃대를 이렇게 하나 저는 설치를 해줄 거예요. 그리고 앵무새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다가 이 발톱가리 횃대를 설치해 줄 거예요. 근데 이 발톱가리 횃대는 가급적이면은 조금 높은 곳에다 설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이유가 뭐냐면은 앵무새는 기본적으로 높은 곳을 좋아하거든요. 왜 그러냐면 높으면 높을수록 서열이 높기 때문에 높은 곳을 선호합니다.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새들이 스스로 발톱도 정리하고 조금 스스로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성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발톱가리 횃대는 위쪽에다가 설치를 해주는 걸 추천드리고요. 저는 한 여기쯤에다가 발톱가리 횃대를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. 발톱가리 횃대를 위쪽에 높은 곳에다가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. 어느 정도 살짝 조아준 다음에 위치를 어느 정도 선정을 해서 새가 그래도 위에 머리가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높이는 낮춰가지고 한 요 정도 위치에다가 적당히 설치를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발톱가리 횃대를 설치를 해주고요. 그런 다음에 좀 발톱가리 횃대를 2개 정도 설치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요 반대편 요쪽 방향에다가 발톱가리 횃대를 하나 더 설치를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발톱가리 횃대를 요 방향에다가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하나 설치를 한번 해줘 볼게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높은 곳에다가 같이 설치를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발톱가리 횃대 설치가 끝났고요. 이제는 여기 이제 발톱가리 횃대에서 그리고 요 위에 있는 횃대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횃대를 하나 설치를 해볼게요. 이렇게 요 로프 횃대를 이용을 해가지고, 로프 횃대는 이렇게 움직이는 제품이거든요.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요 로프 횃대를 이용해가지고, 예를 들면 여기서 요렇게 앞에 있는 횃대까지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요런 방향으로 길을 한번 만들어 줘 볼게요. 캡을 빼고 요렇게 방향 하나 잡고 이쪽 방향에서 여기 횃대로 올 수 있는 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길을 하나 만들어 줬고요. 그런 다음에 오징어뼈와 미네랄 블럭을 설치를 할 건데요. 저는 이 오징어뼈와 미네랄 블럭은 가급적이면 아래쪽에다 다는 편이에요. 쇠장 아래쪽에다가. 왜 그러냐면 긁어먹고 하다 보면은 바깥으로 많이 날리거든요. 가루가 많이 날리고 요 조각들이 조금 날리기 때문에 최대한 아래쪽에다 설치를 해주시면은 그나마 쇠장 바깥으로 튀는 것을 조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징어뼈와 미네랄 블럭은 가급적이면 바닥 쪽 아래쪽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전에 구매한 요 오징어뼈 거리 집게를 이용해 가지고 오징어뼈를 이렇게 찝어 주시고요. 그런 다음에 저는 조금 하단에다가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아래쪽에다가, 자, 미네랄 블럭 또한 마찬가지로 이 제품은 요 뒤에 빵끈이 있거든요. 요 빵끈을 이용해서 반대쪽에다가 한번 달아줘 볼게요. 이렇게 아래쪽에 요렇게 달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렇게 달아줬고요. 그런 다음에 장난감을 한번 설치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요 장난감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가급적이면 좀 뒤쪽에다 다는 편이에요. 왜 그러냐면 이거 장난감을 앞쪽에다 달면은 장난감 때문에 새가 안 보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요렇게 장난감들을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뒤쪽에다가 요렇게 좀 붙여가지고 설치를 한번 해줘 볼게요. 그리고 장난감 설치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은 새가 앉아가지고 쉽게 물어 뜯을 수 있는 공간에다가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여기 보시면 뒤에 이제 스테레떼나 뭐 이렇게 로프에 앉아서 쉽게 물어 뜯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뒤쪽을 선택을 한 거고요. 그리고 또 추가로 하자면 여기다가
요 위치에다가 여기 발톱가리 할 때 앉아가지고 또 쉽게 물어 뜯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. 이런 식으로 저는 장난감은 가급적이면 좀 뒤편에다가 설치를 해주는 편이에요. 그래야 새도 잘 보이고 장난감도 새들이 물어 뜯기 좀 편하고, 왜 그러냐면 뒤쪽에 이렇게 우리가 횟대들을 좀 세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세팅을 하는 편이고요.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, 처음에 모든 앵무새는 겁이 많아요. 겁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낯선 장난감들 이러면 안 갖고 놀 수 있고 아예 가지고 놀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, 우리 새가 밥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 아까 제가 길이라 그랬잖아요. 그러면 여기 로프 햇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밥 먹으러 올 거 아니에요. 그런 길목에다가 장난감을 두는 거예요. 밥통 옆이나 이런 먹이통 옆 요런 쪽에다가, 예를 들면 뭐 요런 위치에다가 장난감을 설치해 주시는 거예요. 먹이통 근처에다가. 밥을 먹으러 와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좀 더 빠르게 이 먹이통에 접근을 하면서 장난감에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어요.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제가 꿀팁으로 알려드리는 거고요. 우리 집 새가 너무 겁이 많아서 장난감을 너무 안 갖고 놀아 하는 친구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법으로 한번 적응을 시켜보시면 아마 금방 장난감과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앵무새 장난감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좀 잘 부셔지는 장난감으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잘 적응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. 앵무새는 본능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부시면서 불이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.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. 또한 지루함과 공격성을 예방하기 때문에 보호자님과 함께 생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더불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침대를 세팅을 해줄 건데요. 저 침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사항이에요. 선택사항. 근데 저는 처음 분양받은 날로부터 바로 설치해 주시는 것보다는 분양을 받으시고 한 2개월에서 3개월이 좀 지난 다음에 이 침대는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만약에 분양을 받자마자 이 침대를 설치를 해주시면 새들이 피할 공간이 생기면서 적응하는 시간이 더 더뎌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양을 받으시고 바로 설치해 주시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새가 우리 집에 적응을 하고 보호자님들과 유대관계가 충분히 쌓인 다음에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. 침대도 마찬가지로 새가 편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.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돼요. 이 침대 같은 경우에 세팅할 때 좀 팁을 드리자면은 이 방향을 앞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새장 방향이 앞쪽이면 새가 보이는 방향이 좋습니다. 간혹 혹시나 새가 뭐 불편할까봐 요런 방향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막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,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새들은 기본적으로 겁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밖에 사람이 외출했다가 밖에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소리가 띠띠띠 소리가 나잖아요. 그러면 새들이 누가 왔는지 무슨 일인지 밖에 쳐다봐야 되거든요. 빼꼼 나와 얼굴을 내밀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,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냥 눈만 딱 뜨면 바로 보호자님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, 저희가 20년 이상 앵무새를 기르면서 앵무새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야지 새가 좀 더 스트레스를 덜 받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버드팰리스의 생각은 이렇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,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. 식당에 왔어. 앉아서 먹기 편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, 이 횟대 같은 경우에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만약에 지금 침대를 여기다 이렇게 세팅을 해버리면은 새가 들어가려면은 요 벽 쪽으로 와가지고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침대나 뭐 요런 제품들을 설치할 때는 가급적이면 요 앞쪽에다가 횟대를 요렇게 하나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저는 이번에는 요 횟대를 설치하지 않고 평상을 이용해가지고 요 침대도 조금 안정감 있게 흔들림 없이 유지를 시켜주면서 요 앞쪽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횟대 대용으로 설치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요렇게 요 침대가 살짝 들리도록 설치를 해줄게요. 저는 그래야지 안에 들어갔을 때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짝 침대가 들릴 정도로 높여가지고 평상을 설치를 해줄게요. 이렇게 평상을 설치해 줬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가 침대에 들어가려면은 앞에 횟대가 있어야 되지만 앞에 공간을 요 정도 거의 뭐 손가락 한 3개 정도의 공간을 둠으로써 이쪽 방향에서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렇게만 세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이 평상을 설치를 안 하시는 경우에는 앞에 횟대를 하나 반드시 설치해 주시는 게 좋겠죠. 요렇게 세팅을 해주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문제 없는 완벽한 새장 세팅이지 않나 싶습니다. 여기서 이제 조금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은 요런 사다리 제품을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요런 느낌으로 이제
좀 편하게 집에 올라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나 추가 꾸며 주셔도 좋고요. 그리고 앞쪽 공간이 조금 허전하기 때문에 이런 그네를 이용해서 앞쪽에다가 조금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그네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요 쇠장을 구매하시면은 보통 횃대가 이렇게 2개 들어 있거든요. 횃대가 2개 들어 있는데 요거는 요 횃대가 다 망가지거나 교체를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때 요걸로 스페어로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오늘은 쇠장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. 이렇게 용품 하나하나마다 사용하는 방법과 기능들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이 기능들과 이 활용법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앵무새와 함께 즐거운 라이프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버드팰리스의 김과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